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걸 평가할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사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청각장애인 농인입니다. 제 고민은 언어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청력이 약해서 청각장애를 얻었습니다. 성인이신 부모님은 저를 일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언어치료센터에 데리고 가서 언어, 발음교정 등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수어를 모르고 미미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입모양 보고 대화하는 구화를 사용하고 자라왔습니다. 전 남들보다 조금 안 들려서 한 번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씩 되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농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수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수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내버려두지 않고 틀린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주는 농인의 배려에 저는 감동받고 열심히 수어 배우고 공부해서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사, 농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수어 모임에 가서 수어 쓰고 대화하니 막혔던 있는 것들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가끔씩 모르는 수어 단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구어와 지화, 수어 같이 쓰는 습관이 생겼는데 어느 날 어떤 농인이 제게 질문을 해왔어요. 대화할 때 수어만 써야지 왜 수어할 때 구어랑 같이 쓰는지 이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답변은 저는 구어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저는 수어를 온전치 못하고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모르는 수어 단어는 구어와 수어 동시에 써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저는 혼란이 왔어요. 아직도 언어 정체성을 잡고 있지 못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농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로 사는 게 이런 교차성의 경험이랄까요? 이런 거를 하게 될 때가 이게 진짜 많아요. 기존의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방식과 나의 어떤 스페셜한 이런 상황들이 엇갈리면서 생기는 그럴 때 오는 약간 혼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나타났던 사연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저도 되게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어를 선택한다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지만 말씀 말씀이 맞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걸 평가할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사연자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치만 중요한 게 있죠. 수어에서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어에서 나오는 입모양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법이 틀린 문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어를 배운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수어하고 입모양을 동시에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수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바른 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저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수어와 구어 사이에서의 고민이었는데 우리도 경계인으로서의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비장애 중심 문화 속에 사는 장애 당사자로서 MC분들은 어떠신지 얘기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일반 학교에 다녔으니까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비장애인의 눈으로만 세상을 봤나라는 걸 엄청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지? 약간 그런 뿌리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뭐
하나에 뿌리 박지는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나는 꼭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서 여기에 고정해야지? 라고는 안 생각해도 되겠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편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수어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언어를 쓰는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하계월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개개인의 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존중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세 분들의 소감이랑 끝인사 들어보면서 오늘 맞춰보도록 할까요? 당장 만나를 2번 찍었지만 항상 오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조금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좋은 긍정적인 기운 제가 잘 받아가서 2021년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정님한테 엄청 받았어요. 우리가 더 받은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저는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재밌게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 우 안녕.